이번 강의를 통해선 양안시 검사 및 진단을 내릴 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안구 편의의 종류들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배경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와 사위의 종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 보면 실제 임상에서 처치 및 진단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휘비츠 검안 전문가 과정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이도환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안구 편의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내용들, 대표적인 안구 편의에 해당되는 사시와 사위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성들을 한번 분류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구 편의를 얘기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안정위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게끔 됩니다. 자, 안정위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엔 모든 외안근들이 전기생리학적인 반응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된 상태에서 절대적인 이완 상태에서 두 눈의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게끔 되는데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눈은 실제로 어떠한 상태를 갖다 취하게끔 되냐면 살짝 귀 쪽 방향으로 외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올라가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부학적인 상태를 갖다 비교를 해봤을 때 안화의 축 방향과 거의 평행한 상태를 취하고 있는 게 절대적 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적 안정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있어 가지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후에서나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게끔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있어 가지고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들은 어떠한 종류가 있게끔 되냐면 상대적 안정위를 갖다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상대적 안정위는 생리적 안정위와 융합제거 안정위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자, 먼저 생리적 안정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생리적 안정위는 절대적 안정위와는 다르게 모든 6가닥의 외안근들의 긴장성 자극만을 갖다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기생리학적인 모두 다 이완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 보일 때 있어서 두 눈의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절대적 안정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외전되고 덜 상전되어 있는 상태를 취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 생리적 안정위는 빛자극들, 시자극들에 대해서 반응을 갖다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융합제거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융합 버전스가 작동하지 않는 단한 주시 상태일 때 비주시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갖다 보시게끔 되면은 왼쪽 눈을 차폐기로 가려놓게끔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양쪽 두 눈을 같이 활용을 하지만 한쪽 눈을 가려놓게끔 되면 가리지 않은 쪽 눈은 계속 주시를 유지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 그 눈이, 주시를 유지하고자 하는 눈이 계속해서 주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외안근들의 전기생리학적인 반응들을 갖다가 유지하게끔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그 작용들이 그 주시를 하고 있는 눈 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시를 하고 있지 않은 융합제거 안정위 상태에 놓여 있는 눈에도 영향을 미치게끔 됩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융합제거 안정위 상태에 있는 눈은 주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겠죠. 그 눈은 코 쪽이든 귀 쪽이든 위든 아래든 특정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를 갖다가 보일 수가 있게끔 됩니다. 이 개념들, 안정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는 눈의 편의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루게 될 내용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orthophoria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요. 이 정의는 우리가 눈의 편의를 얘기할 때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갖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양안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안시 상태에선 두 눈의 각막 반사상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게끔 되면 동공 중앙 부위에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쪽에 있는 결상 상태를 갖다 보시게끔 되면 주시하는 물체의 상이 각각의 눈의 중심 오목의 상을 갖다 결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양안실인 상태, 그러니까 두 눈을 갖다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눈의 위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편에 있는 융합제거 안정의 상태를 보시게끔 되면 두 눈 중에서 한쪽 눈을 차폐기로 가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린 상태에서 가린 눈의 차폐기 뒤쪽에 있는 눈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투명하게 처리를 갖다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를 갖다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그 그림을 갖다 보시게끔 되면 차폐기로 피검사자의 오른쪽 눈을 가린 상태를 갖다가 보시게끔 될 건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왼쪽 눈은 그대로 주시를 갖다 유지를 하고 있고 오른쪽 눈은 융합제거 안정의 상태에 들어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차폐기 뒤쪽에 있는 오른쪽 눈은 융합제거 안정의 상태를 갖다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안시 상태에서 주시 물체를 향하던 주시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아래쪽에 있는 결상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차폐기를 왼쪽 눈을 가렸을 때를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이때도 보게끔 되면 오른쪽 눈은 주시를 갖다 계속 유지를 갖다가 하고 있고, 반대로 융합제거 안정의 상태에 있는 왼쪽 눈도 계속해서 양안시 상태에서의 주시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안시 상태나 융합제거 안정의 상태나 두 눈의 주시 방향이 계속해서 주시물체를 향해 가지고서 정렬되는 상태를 갖다 보이는 걸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정의를 기준으로 각 눈의 편의, 사시 또는 사위들을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자, 지금 보게끔 되는 건 사시를 먼저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시는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두 눈 중에서 한쪽 눈이 그러니까 두 눈이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고 한쪽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양안시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이 피검사자의 눈의 상태를 갖다 보시게끔 되면 어떠한 상태가 보이게끔 되냐면, 왼쪽 눈 같은 경우엔 각막 반사상의 위치가 동공 중심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반면에,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엔 각막 반사상의 위치가 동공 중심에서부터 귀 쪽 방향으로 치우쳐진 상태를 갖다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른쪽 눈은 코 쪽 방향으로 돌아가서 편의가 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양안시일 때 눈의 위치를 갖다가 확인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융합제거 안정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지를 갖다 한번 보면은요. 먼저 오른쪽 눈을 차폐를 갖다 시켜놨을 때를 놓고 보면 양안시 상태에서 주시를 하고 있던 눈은 왼쪽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융합제거 안정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눈을 갖다 차폐기로 가렸을 때 왼쪽 눈은 계속 주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차폐기 뒤쪽에 있는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양안시 상태에서 향하고 있던 주시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주시 안에 해당되는 왼쪽 눈을 차폐기로 가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갖다 한번 보시죠. 자, 왼쪽 눈을 차폐기로 가려놓게끔 되면 오른쪽 눈은 실제로 양안시 상태에서 코 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던 상태를 갖다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중심 오목의 위치가 실제 시표의 주시 시표의 상이 결상된 위치보다 귀 쪽 망막 쪽으로 치우쳐진 곳에 있었던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주시 시표를 갖다가 볼 수가 없게끔 되죠. 그래서 중심 오목의 위치를 지금 현재 보고자 하는 주시 물체의 상이 결상되는 위치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눈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귀 쪽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될 겁니다. 자, 이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게끔 되면 양안시 상태에서나 융합제거 안정의 상태에서나 한쪽 눈이 지금 계속해서 두 눈의 주시 방향이 주시 물체를 갖다 향하고 있지 않고 한쪽 눈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시를 갖고 있는 것들은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면 일치성 사시와 불일치성 사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치성 사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사시가 발병했을 당시에 정상적인 외안근들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주시 방향에서 두 눈 중에서 어느 쪽 눈으로 주시를 하더라도 사시각이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사시를 일치성 사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시 검사를 갖다가 할 때
할 때 있어가지고서 가림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을 갖다가 하시는데요. 그 가림 검사를 시행할 때 있어가지고서 기준이 되는 거는 정면에 해당되는 제1 안위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검사들을 하는데, 일치성 사실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제1 안위뿐만 아니라 제2 안위와 제3 안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주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시의 종류와 사시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 가지고서 많이 발생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사시와 수직사시 중에서 수평사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직사시가 관여를 하게끔 되면 이 수직사시 같은 경우에는 일치성 사시보다는 불일치성 사시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치성 사시는 또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1차 일치성 사시, 2차 일치성 사시, 속발 일치성 사시로 나뉘게끔 되는데, 1차 일치성 사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 사시 또는 간헐성 사시로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속성 사시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안시 주시 상태, 주시 조건 하에서든 간에 계속해서 동일한 종류의 사시와 사시량이 계속 유지를 갖다가 하고 있으면 지속성 사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간헐성 사시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양안 단일시를 포기하고 사시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간헐성 사시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일치성 사시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2차적인 원인에 의해 가지고서 발생을 갖다가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발 일치성 사시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엔 예를 들자면 사시를 갖고 있던 환자들이 사시 수술을 갖다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시들을 우리가 보통 속발 일치성 사시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끔 됩니다. 반면에 불일치성 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는 일치성 사시랑은 다르게 주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사시의 종류 또는 그 양이 변화하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불일치성 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면을 주시할 때나 아니면 측면이나 아니면은 이 대각선 방향을 갖다 주시할 때 있어가지고서 사시의 종류나 양이 변하는 케이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불일치성 사시 같은 경우에는 뇌신경 마비나 외양근 마비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게끔 되고요. 그리고 특징은 뭐가 있냐면 두 눈을 안구 운동이 제한되는 방향 쪽으로 주시를 갖다가 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시각이 더 커지게끔 됩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방향 쪽을 갖다가 보게끔 되면은 사시각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케이스들도 나타날 수가 있게끔 되죠. 그래서 사시를 크게 분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치성 사시와 불일치성 사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시의 원인을 갖다 놓고 본다면 일치성 사시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서열 검사를 갖다가 해봤을 때 특정 유전자에서 사시를 갖다 일으킬 수가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완벽하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유전적으로는 관련성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감각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대뇌 시피질에서 두 눈에서부터 들어오게끔 되는 시각적 자극들의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들을 갖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굴절 이상을 미규정한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뇌성마비와 같은 뇌질환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안구 운동을 관여하는 뇌 조직들에서 문제가 생겼다던가 출생하는 과정 하에서 뇌에 손상을 갖다 당했다던가 또는 해부학적인 원인에 두 눈 먼거리증이나 두개안면 이골증이라든가 이러한 컨디션을 갖다 갖고 있을 때 일치성 사시가 나타날 수가 있게끔 되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ACNA 레이쇼 또한 융합 능력의 발달이 저하가 됐을 때도 일치성 사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치성 사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대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불일치성 사시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요인으로도 발생을 갖다가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외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감염 또는 갑삼색 눈병증 또는 중증 근무력증 이러한 요인들에 노출이 되었을 때 후천적으로서 불일치성 사시를 일으킬 수가 있게끔 되죠.
자, 지금부터는 사시의 유형들을 조금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루게 될 내사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안시 상태에서는 한쪽 눈은 주시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대편 눈 같은 경우에는 주시를 포기하고 코 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를 갖다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주시를 갖다 하는 눈을 가려놓게끔 된다면은 사시안을 통해서 다시 주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되었던 방향에서 반대쪽 방향으로 눈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지금 이 컨디션에서 보시게끔 되면은 우한 내사시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데, 자, 사시를 우리가 사시의 유형들을 갖다가 진단을 내릴 때 사용할 때 있어가지고서는 항상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거는 어느 쪽 눈이 주시안이고 어느 쪽 눈이 사시안인지를 갖다가 분류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검사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눈이 주시를 하고 있고 오른쪽 눈이 주시를 포기한 사시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갖다 할 경우라면 진단명으로서 우한 내사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한 내사시를 갖고 있는 케이스에 주시안에 해당되는 왼쪽 눈을 가려놓게끔 되면 사시안인 오른쪽 눈이 주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귀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끔 되고요. 반대로 사시안을 가려놓게끔 되면 주시안은 계속 주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게끔 되는 거죠. 자, 외사시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외사시 같은 경우에는 양안시 상태에서는 한쪽 눈은 주시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시안 같은 경우에는 귀 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를 갖다 취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한 외사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시안을 차폐기로 가려놓게끔 된다면 사시안인 오른쪽 눈은 주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 쪽 방향으로 눈의 움직임이 나타나게끔 될 거고요. 반대로 사시안을 차폐기로 가렸을 경우에는 주시안은 계속해서 주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컨디션을 갖다 보이게끔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수직 사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사시 같은 경우에는 수평 사시와는 조금 다른 그 컨디션이 있게끔 되는데요. 이 수직 사시는 어느 쪽 눈으로 주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사시의 종류가 달라지게끔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양안시 상태를 갖다 한번 보시게끔 되면 양안시 상태에서는 왼쪽 눈이 주시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른쪽 눈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갖다 보이고 있는 우한 상사시 상태를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시안에 해당되는 왼쪽 눈을 차폐기로 가려보게끔 되면 오른쪽 눈은 위쪽으로 편의가 되어 있다가 주시를 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끔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오른쪽 눈이 아래로 내려올 때 있어가지고서 왼쪽 눈, 차폐기 뒤쪽에 있는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헤랭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서 두 눈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양만큼의 움직이게끔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 눈이 아래로 내려오는 만큼 왼쪽 눈도 아래로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되죠. 자, 반면에 사시안이 오른쪽 눈을 가려놓게끔 되면 왼쪽 눈은 주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게끔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사시를 갖다가 볼 건데요. 하사시 상태는 양안시 상태에서 한쪽 눈은 주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편 눈 사시안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편의가 된 상태를 갖다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주시안을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시안을 왼쪽 눈을 차폐기로 가려보게끔 되면 오른쪽 눈은 아래쪽으로 편의되어 있던 눈이 주시를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될 거고, 그리고 차폐기 뒤쪽에 있는 왼쪽 눈의 현재 상태를 갖다 보게끔 되면 오른쪽 눈이 위쪽으로 올라온 만큼 왼쪽 눈은 위쪽으로 같은 양만큼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놓고 보게끔 된다면 한쪽 눈, 우한 상사시 상태를 갖다가 얘기한다라는 건 왼쪽 눈이 주시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눈이 위쪽으로 지금 편의가 된 상태를 갖다 보이고 있는 반면에 좌한 하사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눈이 주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눈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보게끔 되면 여기가 오른쪽 눈이고 여기가 왼쪽 눈이라면 우한 상사시면 이 상태인 반면에 좌한 하사시면 이 상태를 갖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 눈이 주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진단명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 어느 쪽 눈이 주시하는지를 갖다가 밝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외선 사시를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이 내외선 사시는 일반적으로 가림 검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안시 상태를 갖다가 놓고 보게끔 되면 확인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선을 갖다가 한 정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양만큼을 갖다가 회선을 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의 상태에서 보시게끔 되면 내외선 사시 같은 경우에 한쪽 눈은 그대로 주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사시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90도 방향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코 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회선을 갖다 한 상태를 갖다 보이는 걸 우리가 내외선 사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시안을 갖다 차폐해 놓게끔 되면 사시안은 주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회선을 갖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외회선 사시 같은 경우에는 양의 상태에서 한쪽 눈은 주시를 유지하지만 사시안 같은 경우 이번에는 귀 쪽 방향으로 회선을 한 상태를 갖다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주시안을 가려놓은 상태에서는 주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회선을 갖다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죠. 자, 해리 수직 편의 같은 경우에는 양안시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양쪽 두 눈이 정렬된 상태를 갖다 보이고 있지만 한쪽 눈을 차폐한 상태를 갖다 만들어 놓게끔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눈을 차폐했을 때 왼쪽 눈이 융합제가 안정의 상태에 들어가게끔 되는데 이때 있어가지고서 상전과 그 다음에 외전과 외회선을 갖다 하는 상태를 갖다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인 오른쪽 눈을 갖다가 가려놓게끔 되면 오른쪽 눈이 지금 융합제가 안정의 상태에 들어가게끔 되는데 이때 보게끔 되면 또 특징이 뭐냐면 상전과 외전과 외선을 갖다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다뤘던 수직 편의를 갖다 놓고 보게끔 되면 위아래로의 움직임은 양쪽 두 눈이 같이 나타나게끔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지금 가려서 융합제가 안정의 상태에 놓인 눈이 상전과 외전과 외회선이 같이 나타나는 것들을 갖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해리 수직 편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해리 수직 편의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방향에 관여하는 외안근들의 밸런스의 이상으로서 발생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리 수평 편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컨디션이 나타날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이 그림을 갖다 보시면은 왼쪽 눈은 주시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 살짝 귀 쪽 방향으로 편의가 된 상태를 갖다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차폐기로 왼쪽 눈을 갖다가 주시안을 갖다가 가려놓게끔 됐을 때 오른쪽 눈이 주시를 하기 위해서 회복하는 양과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을 차폐기로 가렸을 때 오른쪽 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상태가 보이냐면 원래 편의가 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외전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가림 검사를 여러분들이 시행하셨을 때 그때 있어가지고서 한쪽 눈에서 외편의 쪽으로의 그 편의량이 증가하는 것들을 갖다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해리 수평 편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게끔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사위를 갖다 얘기를 해본다면 사위는 양안시 상태에서 두 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융합제거 안정의 상태를 만들었을 때 주시를 갖다 하고 있지 않은 비주시안이 지금 코 쪽이든 귀 쪽이든 위쪽이든 아래쪽으로 편의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보이는 경우를 사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위를 잠복성 사시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게끔 되죠. 그럼 사위는 또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냐면 사시와 비슷하게요. 일치성 사위와 불일치성 사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치성 사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눈으로 주시를 하든 간에 모든 주시 방향에서 사위의 종류와 그 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일치성 사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일치성 사위 같은 경우에는 마비성 사시나 기계적 사시를 갖다가 갖고 있을 때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갖다 볼 수가 있게끔 되는데 특징은 마비안으로서 주시를 하게끔 되면 그 상태에서의 사위량이 더 증가하는 것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게끔 될 거고요. 비마비안으로 주시할 경우에는 사위량이 감소하는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성에는 불일치성 사시와 마찬가지로 주시 방향에 따라 가지고서 편의의 종류와 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불일치성 사위도 불일치성 사시와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에 관여하는 외안근들의 밸런스 이상으로서 나타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평 방향에서의 지금 사위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수직 방향에서의 불일치성 사위가 훨씬 더 많이 관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위의 원인을 갖다 보시게끔 되면은 아까 우리가 다뤘었던 사시의 원인과 거의 흡사한 것들을 갖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서 사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머리 외상이나 약물이나 음주, 과도한 음주 이러한 것들도 일치성 사위를 갖다 일으킬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근데 불일치 사위 같은 경우에는 불일치성 사시와 마찬가지로 뇌신경 마비라든가 아니면 기계적인 원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위가 나타날 수가 있게끔 되죠.
그래서 사위의 유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내사위 같은 경우에는 양안시 상태에서는 두 눈이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가 갖다 유지하고 있지만 차폐기로 한쪽 눈을 갖다가 가렸을 때는 차폐기 뒤쪽에 있는 융합제가 안정이 상태에 있는 눈이 코 쪽 방향으로 편의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두 눈을 같이 사용할 때는 두 눈을 전부 다 정렬시켜서 두 눈의 주시 방향이 주시물체에서 서로 교차할 수 있게끔 된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에 융합제거 안정이 상태를 갖다 갖게끔 됐을 때는 코 쪽 방향으로 편의를 갖다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내사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외사위를 갖다 보면 외사위는 양안시 상태에서는 두 눈의 주시 방향이 주시물체에서 교차하고 있는 반면에 융합제거 안정의 상태를 갖다 만들었을 때는 귀 쪽 방향으로 편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는 걸 외사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위 같은 수평 방향의 사위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이 어느 쪽 눈이 주시를 하든 간에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같은 종류의 사위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다뤘었던 수평 사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눈이 주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사시안이 결정이 됐었던 반면에 사위 같은 경우에는 수평 사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눈이 주시를 하든 간에 종류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수직 사위 중에 해당인 상사위를 갖다 보시면 양안시 상태에서는 두 눈이 정렬되어 있지만 융합제가 안정 상태를 갖다 만들었을 때는 주시를 하지 않은 쪽 눈이 위쪽 방향으로 편의가 되는 상태를 갖다가 보이는 경우를 상사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하사위 같은 경우에는 양안시 상태는 정렬이 되어 있지만 융합제가 안정의 상태를 만들었을 때는 비주시안이 아래쪽 방향으로 편의된 상태를 갖다 보이는 걸 하사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직 방향에서의 사위 같은 경우에도 수직 방향의 사시랑 마찬가지로 어느 쪽 눈이 주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한 하사위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좌한 상사위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컨디션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임상에서는 이 수직 방향의 편의들을 갖다 다룰 때 있어가지고서 상사시 또는 상사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진단명들을 갖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회선 사위를 갖다가 보도록 하죠. 이 회선 사위도 아까 회선 사시와 마찬가지로 가림 검사를 통해 가지고서 확인하기가 매우 힘든 컨디션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은 양쪽 두 눈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두 눈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지만 융합제거 안정 상태를 갖다 만들었을 때 융합제거 안정이 상태에 있는 눈이 코 쪽 방향으로 회선을 갖다 하면은 내회선 사위, 반대로 귀 쪽 방향으로 회선을 하게끔 되면 외회선 사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구 편의의 종류, 대략적인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사위가 어떻게 분류를 갖다 되어 있는지 갖다가 봤고, 이것들을 검사하는 방법들을 다음 강의를 통해 가지고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